안녕하십니까. 저희 주는 이모곤란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조장은 저고요. 이제 한동현과 박지윤 씨가 소에서 기하 자료를 만들어줬습니다. 우선은 이모곤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모곤란은 1882년 7월 23일에 일어난 구식군인들의 반란 행위입니다. 1880년 대화 정책이 실행되면서 신식군인 별기군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신식군인은 월급도 높고 대우도 좋은 반면에 구식군인들은 월급도 밀리고 정부에게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결국 참사 못한 군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이모곤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모곤란의 전개 과정 또 그 결과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터.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 전개, 결과에 대해서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강화도 조약으로 쌀없이 폭등해 있었고 민시정권의 정치적인 문란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또 구식군인을 신식군인과 차별하여 구식군인들의 불만도 매우 컸습니다. 결국 반란을 일으켰고 민시정권의 기합화 권류 및 일본 군사관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모곤란은 실패하였고 일본과 지물포 조약을 맺고 청과 조청 수륙무역 장정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고 갑신정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세의 간섭과 압박입니다. 당시 조선의 위아래에는 청과 일본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에게 간섭을 받았지만 특히 일본에게 더 많은 간섭을 받았습니다. 바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것인데요. 당시 조선은 조약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 이 조약은 조선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조선의 국식이 떨어지고 이모곤란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군대의 불만과 내부 갈등입니다. 당시 구식군인들은 신식군인이 생기면서 차별 대우를 받았고 불만과 내부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 혼란과 부패입니다. 당시 민시정권은 정치적으로 문란하여 매간매직이라는 등의 행세를 하여 백성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화운동의 영향입니다. 개화정책의 영향으로 성리개화문이 생기고 신식군인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개화정책과 성리개화문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화정책은 1880년 조선 말기 서양의 열방, 일본이나 청 등 서양 국가들이 밀림에 따라 외세에 적응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정책이며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발달한 이 정책은 이후 여러 가지 형태로 발달하였습니다. 성리개화문은 개화정책이 실행됨에 따라 새로 생긴 행정기구인데요. 이 기구는 다른 나라들과 정치적, 문물적으로 교류를 하고 국가의 재정과 군사 업무를 맡는 기구입니다. 이 성리기무아문이 생기면서 신식군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민중생활의 악화.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조선의 쌀이 마구잡이로 수출되어 조선의 쌀값이 폭등해서 백성들의 삶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모곤란의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모곤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구식군인들은 13개월이나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걸로 모자라 그 13개월 뒤에 받은 월급에는 그 받은 월급인 쌀에는 겨와 모래가 엄청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으로 인한 살카 획득과 임시정권의 정치문란, 외관 매직, 국고 낭비 등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부식군과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882년 고종 19년 7월 2일에 일어난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은 각각 1대, 2대, 3대로 나뉘어 행동하였습니다. 1번은 시전상과와 시전세గిం들을 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상권을 유지하면서 생활 필수품을 독점 판매하다시피 하여 하층민의 생활고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잘 팔리는 건 지들이 다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2대는 별기군 교관인 호리모토 레이저를 살해하였습니다. 3대는 일본 공사관을 포위하여 습격해 일본 교관들을 죽였습니다. 4대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대는 99년에게 월급을 주는 윤경과 경기도 관찰사인 김고현에게 쌀에 모래가 들어간 것에 책임을 물어 그들을 죽이고 개화파 관료들을 죽였습니다. 이후 민씨 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왕비를 시해하려 하였으나 왕비가 먼저 이 소식을 듣고 광주, 여주를 거쳐 자신의 근거지인 장포원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성황후의 실제 모습이고 명성황후가 당시 피난을 썼던 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 이모군란이 정말 이때 긴박하고 혼란스러웠다는 사실을